역사 뒤집기와 보복 정치로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데 대해 참담함을 느낍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괴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일했던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공직자들에 대한 최근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우리 정부의 공직자들은 모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재임 중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 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달라 하는 것이 저의 오늘의 입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로한 배경을 여쭤보면서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짜맞추기식 정치 보복이다. MB 성명에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했다. 검찰 수사, 보수 괴멸, 정치 공작이며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짜맞추기식 수사로 공직자를 괴롭히지 말고 내게 물어라. 어제 이런 입장 발표가 있자 어제를 지나서 오늘이 되어서 이제 나온 얘기가 MB의 죽음,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 거론, 정치보복 우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그리고 청와대가 검찰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그건 모욕이다. 사법 질서에 대한 부정이다. 이게 청와대 즉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입니다. 김효재, 김두, 이재호, MB맨들은 우리라고 아는 게 없겠냐? 노무현 전 대통령 유리알처럼 투명하냐? 개띠에 이전 투가 한번 해볼까?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정치적 금도를 넘은 후한무치, 자유한국당 MB 모욕 주기를 중단하라. 국민의당 정치 쟁점화 말고 검찰 수사에 임하라. 바른정당 MB 수사가 정치 보복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반응들입니다. 들어보시죠.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괴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 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노무현 대통령과 그 당시에 청와대에 있었던 분들, 예. 이분들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고 그 유리알처럼 투명한 건가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검찰이 수사를 하던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많은 부분을 또 그 부분을 덮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당할 걸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돌아가신 데 대해서 가슴속에 한이 있다는 건 충분히 누구나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재임 중에 확보한 어떤 전임 정부의 그 문제들을 지금 공개할 생각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올해가 개띠해라고 저희들도 이전 투구를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폭로를 하고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이십니까? 이전 투구라고 언론에서 볼 것 같습니까? 예. 어떤 대답들 해주시 궁금한데요. 전기환 의원 준비되셨어요? 이제 정치적 경쟁자끼리 하는 얘기라면 이전 두고 한번 해볼까 이런 말이 약간 놀랄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은 차라리 이전 두고 한번 해봐라.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국민들 앞에서 샅샅이
낱낱이 밝혀놓고 예. 평가받아라 이런 얘기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그 격한 반응이 결국 원판을 깨지 않으면, 즉 이 사건을 정치적 사건으로 만들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법률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 보면 자 민주주의, 법치, 정의, 민주운동, 투사 네. 이런 분이 지금 와서 자신의 정권이 마치 보복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정통성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예.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김현성 부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달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 네. 자꾸 손가락만 보는 거거든요. 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범죄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검찰이. 네. 당신들 잘못했고 범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이제 정치화 시키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법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고 민주주의를 다시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헌법을 농단했던 사람들이 지금 민주주의와 헌법을 다시 농단하고 있는 사태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까지 지금 수석이 나서서 이 모욕감을 느낀다. 예. 과거에 이명박 시대에는 대통령이 청와대가 그런 식으로 검찰에게 지시를 해서 수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 시대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예. 지금 범죄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자꾸 정치화 시키려고 하느냐라는 거고요. 예. 저는 이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예. 이 성명을 보면서 참 누가 참담한지 국민이 참 참담했을 것 같아요. 이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게 헌신인지 그때 그 공직자들이 헌신했다고 그러는데 예. 그럼 댓글을 다는 게 헌신입니까? 원세훈 국정원장 그렇게 댓글 지시했던 게 헌신입니까? 예. 그리고 특갈비 받은 게 헌신입니까? 네. 저는 다시 묻고 싶습니다. 사실. 예. 그럼 이제 다수는 또 누구 겁니까? 예. 이경환 부대변인. 예, 지금 우리 김현성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말씀은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인 걸 다 사실로 이야기했을 때 성립되는 이야기예요. 저는 저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모든 건 사실을 기정화시킨 상태에서 이야기하게 되면 당연히 저런 논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예. 지금 아직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가 했던 예. 거고 예. 이것도 대통령이 아마 이명박 대통령을 역지사지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반응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 지금 이런 정치적 쟁점화를 시킨다고 오히려 민주당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치적 쟁점화의 중심에 대통령이 뛰어든 꼴밖에 되겠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분노라고 표현하면서 대통령 쟁점화에 스스로 뛰어든 거예요. 예. 대통령은 한쪽의 대통령이 아니라 온 국민의 대통령입니다. 예.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똑같이 여당과 똑같이 검찰과 똑같이 이것이 사실이다라는 전제하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건 대통령이 아니라고 봐요. 부대변인 제가 그렇기 한마디만 부대변인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한마디 저 하나 더 하고 가시죠. 예.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MB에서는 아무 반응 말라고 한 이유가 생각보다 훨씬 반응이 더 심하네. 대통령께서 그것도 이때까지 대통령은 잘 절제해 왔거든요. 예. 북핵 관계 평창 올림픽 하면서 나름대로 제가 보기에는 아주 가능하면 이왕이면 내심은 어쨌든 야당의 이야기를 안 듣겠지만 예.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잘 절제를 하면서 해왔는데 이번에는 왜 분노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그렇게 화를 내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 부대변인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예. MB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명서 어디에도 사실을 다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에서 그렇다라면 원세훈 댓글 문제에 대해서 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실과학에 나타나는 거 얘기를 하셨어야죠. 자꾸 본인한테 물어라 이런 얘기만 하시고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얘기하 정치 공세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타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만 그거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지금. 저도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부대변님이 그 사실을 얘기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MB가 어떤 사실을 그 이야기를 얘기했습니까? 왜 사실관계를 밝혀야 된다는 것은 본인 생각이죠. 왜 MB가 사실관계를 얘기해야 아니 지금 됩니까? 방금 말씀하시는 거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아까 이야기하셨을 때 본인이 모든 게 MB가 다 죄를 저질렀다.
그것은 전자에서 하신 말씀이란 뜻이에요. 지금 수사 중이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검찰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수사 중이지 이런 않습니까? 죄가 있다.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건데? 예, 두 분 그게 나중에 그렇게 기소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데? 아니 그거야 그 검찰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사실을 전제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면 그 얘기예요. 검찰에 나가셔서 밝히셔야죠. 예, 고영식 교수로 검찰에 나가셔서 밝히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되셨어요. 그거 안 밝힌다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네, 누가 안 네. 밝힌다고 했습니까? 네. 아니 근데 본인은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고영식 교수님. 두 분은 이제 또 장외에서 설전을 계속 하시고 뭐 그러셔도 되고.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그 자체를 정치적 보복이라든가 정치적 어떤 그 사적 보복으로 이용한다는 것 그것은 차마 받아들이기는 정말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걸 이용했다는 것은 정권의 도덕성에 대한 치명적인 그런 그 치명상을 입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받아들이기 또 어렵다고 보고 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검찰권을 뒤에서 마음대로 조정하는 현 정부가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표적 사정을 한다. 그런 다음에 과거 정권하고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도덕성뿐만 아니라 정통성, 합리성 모든 면을 부정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니 선을 긋지 않을 수는 없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 뭐 반응하지 말라 그거는 치고 빠지기로 보신 거군요. 우선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분은 이미 죽은 권력입니다. 산 권력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은 본인이 잘 아시기 때문에 정면 충돌은 피하는 게 좋다. 쏘나기는 피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일단 할 말 어제 다 했기 때문에 치고 빠지는 그런 것을 전략을 구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강기정 전 의원님. 결국은 한마디 하고 뒤로 빠지고 아무 말 하지 말아라. 이건 참 야비한 짓입니다. 제가 야비한 짓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지금 스스로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정치적 어떤 것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죽였다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어제. 그러면 그걸 사과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신에게 돌아오는 칼끝을 검찰 칼끝을 피하려고 죽은 사람에 대해까지 다시 끄집어낸 거 이건 매우 비열하고 야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국가기록물 관련 TF가 하나가 밝힌 거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근데 강 의원님 듣다가 제가 좀 네, 지나갔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실상 인정한 행위였다. 어제 받아들이셨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정말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진실은 덮고 자꾸 정치 보복이라는 공허한 말만 대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네, 김광덕 부장 정리해 주세요. 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기 참모들한테 이제 더 이상 반응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한 배경은 뭐라고 보냐면 지금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칼이 나무 목칼이거든요, 나무 칼. 근데 이제 그 현직에 있을 때는 예리한 칼을 쥐고 있는 셈인데 현직에서 바로 물러났을 직후에는 좀 녹슨 칼을 갖게 되고 한 5년 지금 5년 퇴임한 지 5, 6년 지나면 나무 칼이 돼버려요. 지금 현재 사실 꺼내도 대단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목칼을 괜히 완전히 빼내면 모양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면서 1라운드가 일단 끝냈으니 좀 기다리고 보자 이런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가장 분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검찰을 우리가 청와대가 조정하는 거 아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그때 출입할 때 이렇게 보면은 민정수석 비서실장을 지내셨는데 진짜 원칙과 교과서 이게 좀 충실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최소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관여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밑에 지금 홍준표 대표는 일개 비서관이 관여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제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듣고 넘어가기가 어려우실 거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관여하고 있지 않은데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을 거로 보입니다. 어쨌든 저 문무일 검찰총장 법적 절차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발언 뒤에 검찰도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왜 이런 게 자꾸 불거져 나오고 있냐 하면 뭐 다 살면서 느끼시겠습니다만은 가장 무서운 게 돈이고 또 가장 두려운 것이 또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